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세포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보통 우리가 동물세포 하면 떠오르는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어서 이게 하나의 세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뉴런들은 형태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바탕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 우선 그렇죠. 이쪽 부분이 아마 눈에 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의 이름은 바로 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은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DNA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핵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명명합니다. 신경세포의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고 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이 뉴런의 생존과 그리고 기능에 아주 필수적인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핵을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이 부분까지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뉴런은 이러한 부분 외에 핵을 포함한 신경세포체 부분 외에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렇게 삐죽삐죽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삐죽삐죽한 곳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죽삐죽한 곳의 차이점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한 부분은 굉장히 길게 쭉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지지만 좀 짧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신경세포체로부터 나가는 돌기가 이렇게 짧게 여러 개가 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가지돌기라고 한다. 가지돌기. 자, 그에 반해서 하나의 돌기가 길게 쭉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축삭돌기가 되겠습니다. 축삭돌기. 일단 우리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라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 굉장히 낯설죠. 하지만 계속 불러보고 또 써보고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축삭돌기 같은 경우는 한 부분이 길게 쭉 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들 갈라지게 되죠? 이 부분, 끝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경세포체의 기능은 신경세포의 생존과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있다라는 걸 배웠는데 이 두 부분의 기능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시죠? 자, 가지돌기 같은 것의 경우에 기능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축삭돌기의 경우는 자극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자극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쪽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한쪽은 자극을 보내는 쪽이 있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보내는 것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칠판에 뉴런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뉴런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신경계를 이루게 되는데 뉴런과 뉴런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 이 뉴런이 이쪽에 또 다른 뉴런과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될 때 자극의 이동 방향이 이 뉴런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었을 때 자극은 A에서 B로 이동할까요? B에서 A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바로 A에서 B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삭돌기는 자극을 보내는 곳입니다. 받는 곳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 가지돌기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가지돌기 부분은 좀 더 그리면 이렇게 가지돌기 부분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뉴런에 있던 B에서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는 자극이 전달될 수가 없고, A에서의 축삭돌기에서 B로의 가지돌기로는 자극이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의 뉴런을 그렸는데, 그린 김에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자, 이쪽에 뉴런을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자, 뉴런이 3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뇌 뉴런의 개수는 100억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뉴런에 연결된 또 다른 뉴런의 개수가 보통 한 1000개 정도, 또 이 뉴런에 영향을 미치는 뉴런이 또 10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이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한 기능들을 우선 먼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개만 그려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이쪽 뉴런을 우리를 C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 요거 이름 기억하시죠? 이 부분들의 기능을 비추어 봤었을 때 자극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할 때 자극이 끝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C에서부터 A 그리고 B로 이동했을 때 자극이 모든 뉴런에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A에서 자극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동할까요? A에서 B로만 가겠죠? A에서 C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럼 만약에 B에서 자극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자극이 이동한다면 B만 자극을 받고 A로 또는 C로는 자극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부분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선생님 하나를 더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돌기 나오는 이 부분 전까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자, 신경세포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핵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세포 내 소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소포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포 내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의 경우는 밀도가 매우 높아요.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얘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 부분은 약간 진하게 보인다.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회색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축삭돌기 부분의 경우는 어떤 색을 띠게 되냐? 축삭돌기의 경우는 여기에는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투명한 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백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신경계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뭐 뇌와 척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뇌의 경우에는 겉부분이 회색질이고 안쪽 부분이 백색질입니다. 그 말은 겉부분에 주로 뉴런에 뭐가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신경세포체가 겉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안쪽에는 바로 축삭돌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척수는 뇌와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세 개의 뉴런들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자극을 수용하는 쪽은 바로 C가 되겠죠. 그래서 C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요 C, 이 뉴런의 방향을 봤었을 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C는 자극을 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뉴런이고 A의 경우는 자극을 수용해서 어떡합니까? 얘가 B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때 A의 경우는 들어온 자극을 판단을 해서 이 자극을 B에게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A 뉴런의 특징이고요. B 뉴런의 경우에서는 자, 여기에서 준 자극을 우리 몸의 끝부분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뉴런이 위치를 봤었을 때 기능의 차이점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얘네들의 이름을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 C 뉴런의 경우는 주로 자극을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들은 주로 어디 위치할까요? 바로 자, 오감이라고 하는 청각, 그리고 시각, 후각, 미각, 피부 감각 부분에 위치하는 뉴런들이 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B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자, 자극을 전달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운동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A의 경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받아들인 자극을 가지고 자,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운동 뉴런에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뉴런 사이에 중앙에 위치하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뉴런 바로 그래서 이름을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 뉴런으로 주로 구성되어지는 곳들은 컨트롤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경계에서 주로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대표적인 예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뇌와 척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냐? 자, 감각 뉴런 말초신경입니다. 얘는 중추신경. 자, 또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말초신경. 이렇게 하고 붙일까요? 네. 말초신경. 이렇게 되는 거네요. 중추신경은 우리 몸에 그래서 위치도 중앙 부분, 뇌와 척수. 우리 몸에 뇌 여기 있죠. 두개골 안에, 그리고 척수. 자, 척추뼈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몸의 이렇게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고, 주로 역할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감각 뉴런은 말초신경계에 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오감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기관들과 연결돼서 자극을 열심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외부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 뉴런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얘도 감각 뉴런처럼 말초신경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는 운동 뉴런으로 해서 우리 몸의 끝부분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초신경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용어가 좀 많이 등장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한 김에 확실하게 좀 더 심화된 용어가 어떤 것까지 쓰이는지를 좀 이야기할게요. 자, 감각 뉴런의 경우에서는 쓸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구심성 뉴런이다. 그에 비해서 운동 뉴런의 경우는 원심성 뉴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구심성과 원심성 둘 다 심이 들어가네요. 바로 중심이라는 뜻이죠. 자, 중심을 향해 간다, 구해 간다, 구한다라는 뜻이 바로
부심선 뉴런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중추신경계에 닿는 연안 뉴런이겠죠? 이때 이 방향이 자극의 방향이 이렇게 중심을 향하게 가는 감각 뉴런의 경우는 부심성이라고 하고, 원심성이라고 하는 이 원자는 뭐예요? 멀어진다.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요 바로 운동 뉴런. 자극을 중심으로부터 멀리해서 말초 쪽으로 보내는 운동 뉴런의 경우는 원심성 뉴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지 않은 특징이 하나 나타날 텐데요. 자, 페이지 59페이지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직 표현이 안 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바로 뭐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축삭돌기 부분에 이렇게 마치 비엔나 소시지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집이라고 한다. 마리집. 자, 근데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바로 보시면은 말초신경을 담당하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에는 마리집이 있는데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주로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기억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리집이 무엇이고 마리집이 있다 없다를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리집의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마리집의 경우 일단은 역할만 말씀드리면 자극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 자극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마리집이 없는 경우는 자극이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특징은 바로 이 감각 뉴런의 경우에서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붙어 있다는 거네요. 보통 가지돌기 부분에 같이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을 구분할 때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이렇게 뉴런의 특징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 서로 다른 종류의 뉴런에 해당하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의 각자의 기능과 이것이 어떻게 서로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활동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